자, 봅시다. 시작. 자, 이전 타임의 마지막 주제로 우리는 치환을 하면 치환한 대상의 범위를 항상 고려해야 된다. 여기까지 설명했던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그런데 이젠 이렇게 봅시다. 내가요 x, y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 x-2였다라고 해볼게요. 얘를 만족하는 실수 x, y에 대하여 여러분한테 그냥 x의 제곱 더하기 3y의 제곱의 최소값을 물었다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 현재 사항이 뭐냐면 현재 사항이 나를요 이렇게 생긴 녀석을 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볼 리는 없고요. 만약에 기하를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이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난생 처음 보는 녀석이에요. 괜찮아? 너 정체가 누구니? 이런 거야. 정체가 누구니? 갑자기 너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괜찮아? 보통 함수라고 불리는 건 y는로 돼서 x한 색으로 이쁘게 정리되던가. 괜찮아? 아니면 끼케야 원의 방정식에 대한 뭐 형태일 텐데 처음 봤다 이거야. 너 되게 낯설다. 괜찮아? 그리고 나서 문자도 지금 몇 개? 2개. 근데 x에 관해서도 2차, y에 관해서도 2차라는 거지. 근데 난데없이 나보고 최소값을 구해달래. 그럼 우리는 배운 개념만 생각하세요.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칠 때 이 식을 만족하는 실수 xy라는 여기에 주목해달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배운 개념대로 y는 x-2 너의 기능이 뭐냐 이런 거예요. 너의 기능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한테 답을 어떻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선생님, 이 식의 기능은 족보 바꾸기예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이건 너랑 나랑 약속이니까 족보 바꾸기? 그게 뭔 말이에요? 라고 물으신다면 y는 x-2 상황에 따라서는 x는 y 플러스 2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결국 우리는 y라는 문자를 누구로? x로 또는 상황에 따라서 x라는 문자를 누구로? y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지?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게 왜 중요한데?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문자의 개수가 많은 것보다는 당연히 뭐 한 게 좋아요? 적은 게 좋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너의 기능이 족보 바꾸기니까 두 개의 문자 짱나요? 이런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얘를 뭐로 한 개의 문자로 통일시키고 싶다. 이게 내 바람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족보를 바꿔버리자는 거야. 결국 이 문제는 x의 제곱 더하기 3배에 y의 제곱인데 y 대신 한 문자로 통일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족보를 바꾸자는 거지. 여기서 잠시만요. 선생님, 꼭 y라는 문자를 x로 바꿔야 되나요? x라는 문자를 y로 바꿀 수는 없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 취향이니까요. 괜찮습니까? 자, 바꿉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y 대신 x-1을 갖다 써서 나는 한 문자로 통일하자 이거야. 그치? 그럼 결국 얘를 정리하시면 나는요 어떻게 4x의 제곱이요. 그리고 나서 나요 마이너스 몇 x? 12x요. 그리고 플러스 10이요. 요렇게 여러분들 정리되는 건 맞죠? 괜찮아요? 아이고 뭐하다 기분이 좋다 이거지. 이거 못 풀 리가 없잖아. 결국 얘 무슨 값을 구해달라는 거니까 최소 값을 구해달라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요. 나 아래로 볼록하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렇죠? 나요. 도대체 언제? x는 대칭축을 구하셔야죠.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8분의 그리고 나 마이너스 10이요. 계산하시면 2분의 3 즉 x가 2분의 3일 때
최소값 무엇을 갖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주신다면 2분의 3 꼭지점 위의 점이니까 나 여기다 뭐 합시다? 대입합시다 이런 거야. 괜찮아? 그러면 얘를 호로록 여기다 대입합니까? 여기다 대입합니까? 그것은 개인 취향. 어차피 똑같은 식인데 뭘.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2분의 3을 그냥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3의 제곱인 4분의 9 더하기 3 곱하기 어떻게? 2분의 3을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거기에 전체 제곱이요. 네, 이거 계산하시면 여러분들 최소값 구해내실 수 있겠죠. 이해해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계산하시면 결국 4분의 9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3이니까 4분의 3이요. 그래서 4분의 12요. 그래서 뭐를 갖는다? 3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 그런데 얘들아, 답지에 답을 쓸 때는 답지에 뭐를 쓸 때? 답을 쓸 때는 이게 만약에 서술형 문제였다면 꼭 이렇게 써줘야 해. 모범 답안이요. 답지를 쓰실 때는 너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어. 그때는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최소값은 언제 갖죠? 라고 물으시자면 언제가 중요해. 언제 갖냐? 최소값을 구하는 것 자체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 최소값을 갖냐 이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언제 최소값을 갖는 거야? x가 몇 분의 몇일 때? 2분의 3일 때. 그래서 답지를 쓸 때는 x가 2분의 3 x만 쓰면 y가 유유잖아. 그치? y도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x가 2분의 3이면 y는 몇 분의 몇일 때? 2분의 3은 호로록 대입하시면 몇 분의 몇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즉 콤마라고 불리는 것은 한글로 말하면 이고 x가 2분의 3이고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괜찮습니까? 우리가 구한 최소값 3이다. 근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2분의 3을 여기다 대입해 주세요. 그럼 몇 분의 몇이 나오고? 4분의 9가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 주세요. 그럼 4분의 3이 나오는 거 맞죠? 그러니까 1 때 최소값 몇이다? 3이다. 네, 이렇게 써주셔야지 이쁩니다. 이런 거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좋아요. 족보 바꾸기 정말 중요한 기능이었답니다. 개념 노트에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갈게요. 자, 이번엔 켤레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근? 켤레근이요. 켤레근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 중요합니다. 2차 방정식을 세팅해 볼게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요. 나 a가 0이 아닙니다. 이렇게 최고창의 개수가 0이 아니다를 선언하게 되면 이 방정식은 뭐가 되는 거죠? 2차 방정식이 돼요. 괜찮습니까? 이때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무엇입니까? 라고 보시다면 x는 근의 공식 갑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학교 가정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언제? 만약에 x가 1 플러스 루트 3 예시예요. 얘가 근이면 반드시 x는 1 마이너스 루트 3도 큰이다. 이렇게 중학교 때 배웠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그때 중학교 교과서를 잘 읽어보면 이런 조건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게 아니야.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A, B, C라고 불리는 우리들을 뭐라고 부르는데? 개수라고 불러. 2창의 개수, 1창의 개수, 상수항. 이 개수가 모였을 때 유리수일 때 1 플러스 루트 3이 근이면 1 마이너스 루트 3도 근이라는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한 증명을 사실 이렇게만 해도 되거든? 어떻게 증명을 하면 되냐? 이게 근의 공식이잖아. 그치?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이 루트 앞에 있는 게 뭐라고?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닌가? 플러스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은 다른 존재인 거 맞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3이었어요. 그럼 루트 3이 근이면 마이너스 공화 바뀐 루트 3이 근이다. 그냥 고개를 끄덕일 수 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거든요.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면 ABC라고 불리는 얘가 이번엔 실수일 때, 다시 뭐일 때? 실수일 때 x가 1 마이너스 i가 만약에 근이면 우리는 얘를 허수라고 부르고, 그럼 얘의 켤레근인 누가? x는 1 플러스 i가 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가 있다는 거야. 우린 루트 마이너스를 i라고 부르잖아. 그럼 플러스 i가 근이면 당연히 마이너스 i가 근이겠지. 부호가 반대인 녀석. 괜찮습니까? 우리들의 관계를 뭐라고 불러요? 켤레복소수 관계라고 부르죠. 얘의 켤레복소수가 얘예요. 괜찮습니까? 부호의 의미가 산다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니? 근데 요거 말고 다른 증명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증명 방법을 보여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볼게. 자, 시작.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이 있었어. 물론 a는 0이 아니야. 나 2차 방정식이라고 해주세요. 얘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자, 이런 거야. 오메가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그냥 허근의 이름인 거야. 허근의 이름. 괜찮아? 그 허근의 이름을 내가 오메가라고 부를게. W라고 부를게. 이름을 준 거야. 그치? 그러면 봐봐. 우리가 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실근이든 허근이든 뭔 상관이야? 근 또는 해. 얘의 정의가 뭔데? 방정식, 즉 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x의 값. 얘를 우리는 근 또는 해라고 부르는 거 맞죠? 괜찮습니까? 그럼 우리는 근이라는 저 단어가 나왔을 때는 실근이든 허근이든 상관없거든요. 어떤 행동력이 와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항상 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대입에 대한 행동력이 오셔야 돼요. 대입이요. 선생님 왜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아니 근의 정의가 그 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x의 값이야.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근을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그때도 참이 된다라는 거지. 예? 이 행동요약을 반드시 해주셔야 해. 자, 그럼 볼게. 나는 이 근의 이름을 오메가라고 하였으니 대입해보자 이거야. 그래도 참이어야 될 테니까. 그래서 나는 대입합니다. 어떻게 해요? a 오메가의 전체 제곱 더하기 b 오메가 더하기 c는 0. 대입해도 참이 돼야 되는 거 맞지? 괜찮아? 그럼 볼게. 이때 어머나 어차피 좌변 우변 같다는 거야. 좌변 우변 같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항등식의 구조거든요.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거야. 그럼 얘는 양변을 미분하거나 미분이라는 단어가 왜 나와? 어차피 좌변과 우변이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요약을 해도 상관없습니까? 라고 물으시다면 양변에 바를 취하자 이거야. 그래도 어차피 좌변과 우변이 똑같기 때문에 바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식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난 어떻게 갈 거냐면 이렇게 a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b 오메가 더하기 c는 0. 그런데 양변에 뭐를 갖다 붙이자고? 바를 갖다 붙이자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교과서의 개념에 의하면 우린 분명히 이런 개념을 배웠다는 거지. 어떻게? 개념. Z1이라는 복소수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Z2라는 복소수가 있고 바를 갖다 붙이면 얘를 뭐 할 수 있다고? 분해할 수 있다고. Z1 플러스 마이너스 Z2. 물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곱셈 나눗셈 연산도 언제든지 분해할 수 있는 거 맞죠? 교과서가 말하기로는 호로로로로 Z1 곱하기 Z2 여기에 바를 붙이면 어떻게? Z1 바 곱하기 Z2 바요. 나눗셈도 가능하다는 거지. 어떻게? Z1 분의 Z2에 가로치고 전체 바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분해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Z1 분의 Z2 빠 예, 이렇게 뭐가 가능하다고? 분해가 가능하다고요. 그럼 나는 얘를 다 분해해 보겠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분해를 하시면 어떻게 돼? 나 분해해줘. A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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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자, 다 분해를 했어. 분해 한 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또 나는 개념이 있어요.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선생님 실수에 뭐를 갖다 붙이면, 빠를 갖다 붙이면 그 결과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이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아니, 빠라고 불리는 건 켤레복소수를 말해요. 켤레복소수의 정의는 허수부의 부호를 바꾸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1 플러스 3i의 켤레복소수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허수부인 플러스 3의 부호를 바꿔서 1 마이너스 3i라고 말한다고요. 근데 내가 5에다 빠를 붙이면 5라는 숫자는 허수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부호를 바꿀 게 없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는 거지? 5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0에다가 빠를 붙이게 되면 나 허수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는 거지?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실수에 빠를 붙이면 그 결과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야. 그러면 게임 끝났어. 봐봐. 나요. 공간이 이쁘지가 않았어. 쏙. 얘를 다시 갖다 붙이게 되면 어떤 내용입니까? 나 A, B, C가 그래서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여기에 A, B, C가 실수라는 조건을 반드시 달아줘야지만 뭐야? 실수의 바. 다시 뭐라고? 실수의 바. 실수의 바. 괜찮아? 걔는 자기 자신일 테니 어떻게 된다는 거지? A에 곱하기 나요. 오메가 바의 전체 제곱이요. 이렇게. 그리고 어차피 실수의 바는 자기 자신. 그래서 어떻게? B 그냥 그대로 갖다 쓰고 어떻게? 오메가 바. 그리고 나서 실수의 바 자기 자신. C는 0의 바 0. 이게 결론이야. 그럼 이 결론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어머나. 이 식에다가 누구를 대입해도 참이라는 거야. 오메가 바를 대입해도 참이라는 거지. 이 식에다가 x 대신 누구를 대입해도 참이라고? 오메가 바를 대입해도 참이라는 거지. 이러면서 증명이 끝난다는 거야. 증명 끝. 네가 뭐를 증명했는데 물으신다면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그러면 얘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오메가 바도 반드시 근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해낸 거죠. 괜찮습니까? 뭐를 이용해서? 이 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해서요. 괜찮습니까? 어떻게? 근이면 대입. 그리고 좌변 우변 같다. 양변에 뭐를 붙이자? 바를 취하자. 그리고 실수의 바는 자기 자신. 그래서 분해한 다음에 나도 A, 나도 그냥 B, 나도 C, 그냥 나도 0. 괜찮습니까? 이 결론을 봤더니 오메가 바도 대입했더니 참이네. 그러니까 나도 근이네 이런 거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증명한 거야 나 이젠. 자, 그러니까 증명을 한 거야. 뭐를? 1 마이너스 i가 근이면 반드시 누구도 근이라는 거지? 1 플러스 i도 근이라는 거야. 우리들의 관계는 켤레복소수 관계. 맞아? 이해할 수 있겠어? 근데 반드시 어떤 조건이 있을 때, 반드시 위에 거를 써먹으려면 A, B, C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밑에 조건을 써먹으려면 A, B, C가 뭐라는 조건이 있을 때,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젠 우리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냐? 자, 머릿속으로 이젠 정리. 어떤 개수들이 다 모여야 돼. 실수일 때. 다시 뭐라고? 개수들이 다 실수일 때. 만약에 1 플러스 3i가 근이야? 그럼 반드시 누구도 근이라고? 1 마이너스 3i도 근이라는 거야. 괜찮아. 만약에 1 마이너스 2i가 근이야? 그럼 얘 항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짝꿍, 소울메이트. 누구? 1 플러스 2i도 근이라는 거야. 맞아? 항상 어떤 복소수의 켤레근이 반드시 근이 돼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자, 켤레근이 중요한 건 이런 거 때문이에요.
자, 시작. fx는 0이라는 나 방정식이 있었대요. 방정식. 그런데요, 이렇게 말해 봅시다. fx가요, 글쎄 3차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방정식의 이름을 몇 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3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얘들아, 3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여야 되는 거지? 3개. 괜찮습니까? 3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 3개 있어야 되는 거 맞지? 그쵸? 그럼 우리 이렇게 보자. 3개의 근이 있는 건데 잘 들어봐. 이 모든 개수들이 반드시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이것을 실계수 방정식이라고 부르나, 그냥 너랑 나랑 모든 개수들이 다 뭐라고? 실수였을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근이 3개인 건 맞는데 만약에 실근의 개수와 허근의 개수를 호로로록 이렇게 케이스 분류한다면 실근 3개에 허근 1개일 수도 있고, 실근 2개에 허근이 1개 있을 수도 있고, 실근이 1개 있고 허근이 2개 있을 수도 있으며, 실근이 0개 허근이 3개 갖는 이런 경우 있겠지. 1.5개는 없잖아. 맞아요? 그럼 이렇게 케이스가 있을 텐데 다 되는 게 아니야. 왜죠? 라고 물으신다면 개수들이 뭐라고? 실수라고. 그때는 켤레근 정리에 의하면 1 플러스 i가 근이면 반드시 1 마이너스 i가 근이어야 돼. 짝꿍이 항상 존재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 경우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야. 허근이 1개 있어? 말도 안 돼. 짝꿍이 없을 순 없어요. 괜찮습니까? 항상 허근이라고 불리는 건 누가 있어야 된다고? 짝꿍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 1개 있는 상황, 이런 상황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진다는 거지. 괜찮아? 그러면 실근이 1개에 허근이 3개 있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돼요. 괜찮습니까? 3개라고 한다면 둘은 짝꿍인데 1명 외톨이가 생겨버린다고요. 괜찮아?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괜찮아? 항상 커플의 관계여야 돼요. 괜찮아? 솔로가 있으면 돼? 안 된다라는 거야. 이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지. 괜찮아? 그러니까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실근 3개, 허근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어떻게? 허근 1개에 실근 1개에 허근이 2개 있던가. 괜찮습니까? 이 경우만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정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차피 방정식의 근을 이야기할 때 그 개수들이 다 모였을 때는 실수였을 때는 허근은 항상 1개거나 2개거나 4개거나 6개거나 괜찮습니까? 점점점 이렇게 무슨 개로? 2의 배수의 형태로 괜찮습니까? 없거나 또는 짝수거나 이렇게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fx가 있는데 fx가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가 있었대. 이 함수의 이름이 fx래. 그런데 어머나 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a와 b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었대. 그리고 어떤 gx라고 불리는 1차 함수가 있었다는 거야. gx라고 불리는 직선이 있었대. 그림이 이렇게 주어져. 호로록 아래로 불러. gx는 뭔지는 모르겠어. 그냥 직선이라고 했는데 그림이 이렇게 주어진 거야. 호로록 gx. 그런데 어머나 이 교점의 좌표가 하나가 뭐였냐면 1 플러스 루트 2였다 이런 정보를 준 거야. 교점은 지금 몇 개인데? 이렇게 교점이 몇 개인데? 2개인데. 교점이 몇 개라고? 2개인데. 얘가 1 플러스 루트 1에 직선의 이름을 그냥 갖다 붙일까? 어떻게?
mx 플러스 n이다. 단 m은 0이 아니다. 이렇게 주어진 거야. 괜찮아?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2가 근이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여기에 mn도 그냥 유리수였다라고 칩시다. 유리수라는 조건이 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요? 볼게. 자,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얘랑 누구랑 맞나? mx 플러스 n 등호는 뭐로 인식하자고? 우리 만나. 우리 둘이 너와 내가 만나 이런 거야. 만나 이런 거. 그렇지? 우리 만납니다. 그럼 우리 아까 말했잖아. 교점의 무슨 좌표는? x좌표는. 괜찮습니까? 이 방정식에 뭐가 된다는 거야? 근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방정식을 좀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호로록 너를 이항해서 방정식을 좀 이쁘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지? x의 제곱 더하기 a-m x 더하기 b-n은 는 0이 되는데, 그치? 유리수에서 유리수를 빼도 나도 유리수, 유리수에서 유리수를 빼도 나도 유리수. 괜찮습니까? 이 방정식이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개수가 나도 유리수기 때문에 나도 근이야 이런 거지. 누구도. 얘 켤레근인 누구?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불리는 얘. 괜찮습니까? 나도 근이야 이런 거지. 우리들은 커플이지.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교점의 x좌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지? 1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니까. 물론 여기서 개념 강의를 또 내가 대하 드라마처럼 뭐 12부작을 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20부작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고학년이 되면 막 10부작을 찍기도 해요. 근데 요 파트는 4부작에서 그냥 마무리 짓고 싶고, 나머지는 선생님이 문제 풀면서 추가적으로 좀 개념을 확장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요 파트의 이제 마지막 개념 강의예요. 자, 중요해요. 보자. 자, 시작. 나요.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요. a는 0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을 몇 차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여러분?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2차 방정식. 나 이때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자 이거야. 다시 한번 꼭 정리를 부탁드려서, 저번에 문제 풀이할 때 소개는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라는 의미에서 마지막 주제로 삼았답니다. 자, 두 근 알파 베타다 이 말이 나오게 되면 우리 학생들 이거 엄청 잘해요. 뭐를 엄청 잘해요? 라고 물으신다면 완전 사랑이죠. 나의 사랑 바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거 엄청 잘해요. 그치? 그래서 뭐를 갖다 쓰는 거냐면, 선생님 우리 두 근해야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있어서 마이너스 a분의 b다. 그리고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불리는 얘가 a분의 c입니다. 이거 무지막지하게 잘해요. 됐습니까?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스텝이요. 여기까지도 잘해요. 누구? 식 세우기. 선생님, 식 세우기라는 게 도대체 뭔데요? 아니,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였으니 그럼 나는 이렇게 식을 만들면 되잖아요. 어떻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불리는 이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은 같다 이거야. 누구랑 같아? 물으신다면 두 근을 줬잖아. 그래서 어떻게? x 마이너스 알파요.
x 마이너스 베타요. 괜찮습니까? 우리들이 뭐하다? 같다라고 놓으시고, 우리들이 같다고 최고 차이 개수가 a여야 되니까 a라고 똑같이 이렇게 세팅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나도 2차 방정식이요. 이 2차 방정식 두 분은 알파 베타가 맞는 거 맞지? 그러면서 이런 거 아니었나? 얘가 왜 그렇게 돼? 라고 물으신다면 그냥 전개하신 다음에 개수를 비교하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가 유도 끝이에요. 뭔 소리예요? 이런 소리죠. 자, a로 밖으로 똑같이 빼세요. 그래서 얘를 쏙 x제곱 더하기 a분의 px 더하기 a분의 c는 같다. 자, a 밖으로 뺀 상태에서 나 요쪽 부분이요. 요쪽 부분을 전개하시면 어떻게? x의 제곱 마이너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좌변 우변 개수를 비교해서 a분의 b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맞아? 그리고 요놈과 요놈이 같다라고 해서 두 근의 곱은 a분의 c. 괜찮습니까? 요렇게 여러분들 두 근이 알파 베타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입니다. 요렇게 식을 세우는 것도 어느 정도 잘해요. 그런데 뭐를 좀 등한시하냐면 학생들이 얘를 못해요. 뭐를 못하는 거냐? 얘를 상당히 좀 많이 못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자, 무엇을 못하는지 볼게. 세 번째요. 자, 봐봐. 큰이야 큰. 나 큰이라고 해 이런 거야. 그럼 우리의 행동 여역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근이 나왔어. 근이 나왔다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대입해야 된다는 거야. 뭐를 하자고? 대입을 하자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왜? 아니 근의 정체가 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x의 값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된다고? 대입을 하자는 거야. 예. 그럼 반드시 이 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문제에 써먹든 안 써먹든 대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가셔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대입을 하시면 a 알파의 제곱 더하기 b알파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씨, 알파만 대입하면 베타가 속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베타도 대입하자는 거야. 어떻게? a 베타의 제곱 더하기 b 베타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가자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끝내지 말아야 돼요. 그럼 또 뭐를 해야 되는데 쌤? 이 대입을 통해 만들어진 식 두 개를 조작하여 뉴 식을 생성해내야 되는데 이 테크닉이 정말 고난도 문제를 풀 때 쓰이는 테크닉이 됩니다. 이런 거야. 그러면 조작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나는 너를 A라는 식, 나는 너를 B라는 식이라고 하였을 때 조작이라고 불리는 얘는 이런 걸 말합니다. 어떻게? A라는 식과 B라는 식을 변변 더하거나 A라는 식과 B라는 식을 변변 빼서 new 식을 창조해내자는 거야. 선생님 무슨 소리인지 보여주세요. 네, A라는 식과 B라는 식을 변변 더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둘이 더할 거예요. 그럼 어떤 식이 탄생되죠? A 묶으시고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요. 거기에 더하기 B 알파 플러스 베타요. 그리고 나서 더하기 2C는 0이요. 이렇게 식을 하나 뉴식을 창조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A라는 식과 B라는 식을 뭐 했다고요? 변변 더했다고요. 그때 여기 보이니? 얘네들을 통해서 얘는 곱셈 공식의 활용을 쓸 수도 있고 곱셈 공식에 뭐를 쓸 수 있다고? 활용. 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거기에 당연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접목시켜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A라는 식에서 B라는 식을 빼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A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요. 거기에 더하기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니까 B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요 는 0이요.
이렇게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이런 식들을 무슨 식이라고 불러요? 뉴식이라고 불러요. 새롭게 창조되는 식이요. 괜찮습니까? 이 부분 대입이라는 건 학생들이 못하더라. 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세 가지를 다 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 자, 나 여기에 주목해 주세요. 근과 계수의 관계의 유도 과정인 여기에 주목해 주세요. 자, 우리는 식을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여기 봐봐 여기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를 너는 한글로 말하면 뭐라고 말해? 두근의 합. 알파 곱하기 베타 얘 한글로 말하면 뭐라고 불러? 두근의 곰. 이렇게 말하는 거 맞지? 괜찮아? 자, 마지막 주제야. 여기에 주목한다. 제목은 이렇게 써드릴게. 자, 제목은 마지막 두 수의 합과 곱을 할 때 두 수의 뭐라고? 합과 곱을 할 때 2차 방정식에 2차 방정식 식 세우기야. 이야,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야. 별표 이렇게 치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야. 두 수의 합과 곱을 할 때 2차 방정식의 식을 세우라고? 뭔 말이에요? 이런 거야. 자, 볼게. 내가 만약에 말이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A 곱하기 B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5였다라고 말하고 그런 다음에 A 더하기 B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6이었다라고 할게. 그러면 너는 지금 현재 두 수의 합과 곱을 아는 상태야. A, B라고 불리는 두 수의 뭐를 안다고? 합과 곱을 아는 상태야. 그리고 A, B는 그냥 실수 이렇게 말할게요. 그냥. 그러면 두 수의 곱과 지금 합을 알 때거든. 그럼 우리는 여기서 2차 방정식의 식을 세울 수 있어야 해.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냐면 A와 B를 제외한 아무런 문자여도 상관없어. 다시 뭐라고? A와 B를 제외한 그 어떤 문자, 아무 문자나 하나, 아무 문자 하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면 돼. 주인공 이런 거야. A와 B는 제외해 놓고 그러면 X라는 문자가 있을 수도 있고 T라는 문자가 있을 수도 있고 K라는 문자가 있을 수도 있고 오메가라는 문자도 있을 수 있고 이 중에서 네가 좋아하는 거 아무거나 한 문자. 선생님은 T라는 너의 문자를 주인공으로 볼게 이런 거야. 꼭 T가 아니어도 돼. 그러면 나는 방정식을 세울 거야. 누구에 관한 방정식을 세울 거냐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 거거든. 그때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만들 거야 얘들아. T의 제곱, 내가 주인공이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붙이면서 가로치고 T 그리고 더하기 T가 없는 항, 즉 T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여기 빵으로 이렇게 만들 거야. 나 빵이야 이런 거야. 빵. 먹는 빵 아니고 숫자 빵. 괜찮아요? 이렇게 간 다음에 이쪽 가로 안에다가 나는 두 근의 합을 갖다 쓸 것이고 여기가 두 근의 곱을 갖다 쓸 거야. 즉 나는 이 AB라는 문자 자체를 근으로 보고 싶거든.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자, 내가 얘네들을 두 근으로 본 거야. 그럼 어떻게? 두 근의 합 6이지? 거기 6을 갖다 써. 두 근의 곱 5이지? 5를 갖다 써. 그럼 나는 T에 관한 지금 2차 방정식이 된 거 맞지? 그래서 얘의 이 방정식의 두 근을 뭐라고 주장할 수 있냐면 A, B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괜찮아. 뭐 아니지. 자, 어떻게? 근과 계수의 관계이면 두 근의 합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예분의 예니까 그것이 6이 되는 거 맞죠? 두 근의 곱은 A 곱하기 B요. 걔는 근과 계수 관계면 1분의
5 되는 거 맞죠? 그게 얘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것 좀 잘해달라는 거야. 내 바램은 얘를 보고 이 녀석을 보고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두근이 a, b다 라는 걸 보고 이건 잘하잖아. 그치? 이건 잘해. 괜찮아? 저건 잘한다고. 얘 두근이 a, b라고 했으니까 근과 계수가 되면 두근의 합 6, 두근의 곱 5. 이건 잘한다고. 그런데 수학에서는 어차피 얘를 보고 얘를 잘했으면 이걸 보고 이것도 잘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괜찮아요? 저 말을 하고 싶은 거라고. 자, 그럼 연습. 자,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거야. x 플러스 y가 4래. 그리고 x 곱하기 y가 3이래. 짝짝짝 이렇게. 그죠? 그러면 나는 두 수의 합과 곱을 아는 상태네. 그럼 이 상태에서 뭐를 가자고? 방정식을 세우자는 거야. 이해해? 자, 이번엔 주인공을 k로 볼까요? 상관없어요. 난 k로. 그럼 어떻게? k의 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는 0. 이런 방정식의 두 근이 뭐라고 주장하고 싶냐면 x랑 y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야. 그때 마이너스 플러스 이해해요? 여기 들어올 말은 두근의 합. 그러니까 모두 갖다 쓰면 되는 거지 4. 여기 들어올 말은 두근의 곱. 그래서 모두 갖다 쓰면 되는 거지 3. 맞아? 그럼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는 0에 두근이 xy라고 주장할 수 있죠. 그럼 x 더하기 y는 4, x 곱하기 y는 3. 근과 계수의 관계로 우리 증명해낼 수 있죠. 괜찮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마지막 주제였습니다.